서브노트를 보시고요. 서브노트 지금 당장 없으신 분들은 밑에서 프린트 해놨다는데 받으셨습니까? 또 서브노트 없으신 분들 계세요? 지금 이제 서브노트를 보면서 수업해야 되니까. 없으시죠? 받으셨나요? 예. 그리고 그 5, 6월달 했던 핵심어는 이따가 조사를 해서 여러분들 내일 나눠드릴 겁니다. 일괄적으로. 그 다음에 인강생들은 5, 6월달 했던 그 파일을 똑같이 제가 제공하라고 할 테니까 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시면 인강생들은 될 겁니다. 8쪽부터 좀 보겠습니다. 이것을 서브노트를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시 훑는 게 아니고요. 그럼 5, 6월달 같아지니까 서브노트 중에서 글자 그대로 명색이 문제풀이반이니까 문제화 될 수 있는 것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다. 그리고 문제화 되지 않아도 잠깐이라도 봤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은 참고용으로 한 30초 정도 이렇게 얘기만 하고 넘어갈 겁니다. 아셨죠? 그렇게 해서 넘어갈 거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혹시 그 6월 달에 모의고사 봤던 거 기억나세요? 그 중에 그 동기유발 가지고 한다고 그랬고, 요 문제는 우리 이제 곧 우리 교육심리 할 때 다시 나눠드리고 설명을 좀 이렇게 할 건데, 그 중에 마지막 문제 이런 것이 있었는데요. 왜냐면 저한테 자꾸 질문해서 제가 좀 지금 그때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래도 맨 마지막에 그런데요, 철수는 자신이 무엇이 될지에 대한 생각이 없는 듯해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교사가 되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커피 바리스타나 되겠다고 하더군요. 교사가 되고 싶기는 하지만 자신의 성적으로는 사범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대가치론이라고 설명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건 학습된 무력감으로 보면 안 되니까, 동기론 중에. 학습된 무력감. 근데 동기론은 전부 다 비슷비슷해요. 그죠? 하나로 다 연결시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시험 문제니까 이것처럼 이 이론은 무엇을 설명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제 시험 문제도 리을의 예와 관계 깊은 동기론을 설명하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뭐다라고 지금 없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게 어려운 거잖아. 예를 들면 기대가치 이론에 대해서 그럼 금방 쓸 텐데. 그러면 각 이론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항이 뭔가를 좀 알아야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학습된 무력감을 얘기하려면 그 앞에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요? 예, 학습되어야 되잖아. 계속 실패를 했다. 그래서 이것조차도 못하겠다. 이렇게 돼야 돼. 교사가 되려고 해도 실패하고, 다른 거 하려고도 실패하고, 다른 거 하려고도 실패하고, 다른 거 하려고도 실패하고, 그래서 커피 바리스타도 못하겠다. 이렇게 가야 돼. 근데 이건 아니고, 교사가 되고 싶은데 그거 할 자신이 없으니까 커피 바리스타나 되겠다. 지금 이렇게 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건 학습된 무력감으로 설명하는 데는 굉장히 좀 멀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이론에서 강조하고 있는 개념이 뭔가를 갖고 얘기해. 그러니까 학습된 무력감은 그 앞에 전제 조건이 계속 누적된 실패 때문에 이것도 못한다가 돼야 되는데, 이건 지금 그런 개념은 분명히 아니다. 또 귀인 이론 갖고 설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귀인 이론은 뭐죠? 개념상 원인을 어디로 돌렸느냐. 지금 여기는 원인을 어디로 돌렸느냐의 개념 하나도 없어요. 잘 들으세요. 이게 뭐냐면은 너무 많이 알아서 그렇다는 거야. 근데 상관없이 이렇게 너무 많이 알아야 그래도 쓸 게 있었잖아. 자, 봐. 귀인이론은 원인을 어디로 돌리느냐.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노력으로 돌리자. 이게 답이지. 그럼 노력으로 돌리자라는 말을 하려면 앞에 뭐가 있어야 돼? 원인을 어디로 돌렸느냐에 따라서 지금 귀인이론은 뭘 설명하냐는 거야? 수업하면서 내가 얘기했잖아. 귀인이론이 뭐 중에 하나예요? 동기 중에 하나예요. 어디로 원인을 돌렸느냐에 따라서 동기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 지금 그 말이야. 오케이? 학습된 무력감은 뭐예요? 계속해서 실패를 해서 동기가 유발되지 않는다. 이게 동기론이야. 학습된 무력감에서는.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늘 얘기잖아요. 큰 줄기부터 일단 들여다보고 봐라. 이게 동기 이론 중에 하나다. 동기 이론이 뭐냐? 동기를 유발시키자는 게 주된 목적이야.
그럼 학습된 무력감에서 동기가 유발되지 않는다. 왜? 이유는 계속해서 실패를 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동기를 유발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라? 성공 경험을 맛보도록 해줘라. 이거밖에 없어. 그러기 위해서 난이도를 조절해주고 자아 개념을 가지고 너 잘한다 막 밀어주고 이거잖아. 무슨 말인가 알겠죠? 그러니까 그 큰 줄기는 잊어버리고 지금 지엽적인 것만 갖고 지금 얘기를 한다면. 그러니까 귀인이론은 어딜로 원인을 돌렸느냐에 따라서 동기가 유발되기도 하고 유발되지 않는다. 그런데 동기를 유발하려면 어딜로 원인을 노력으로 원인을 돌려라 그 말이야. 근데 지금 여기 말에는 어딜로 원인을 돌렸다는 개념이 없어요. 자, 뭐라고 하지? 예전에는 교사가 되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커피 바리스타나 되겠다고 하더군요. 교사가 되고 싶기는 하지만 자신의 성적으로 사범대학에 진학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랬더니 이거를 이제 뭐라고 했으면 능력으로 귀인을 시켰다고 얘기한대. 그랬어? 지금 능력으로 지금 귀인을 시켰어? 나는 그거 할 수 있는 자신감도 없고 그거에 대한 지적인 능력도 부족하고 뭐 이런 걸 해야 능력이 되는 거지. 단순히 교사가 되고 싶은데 이제는 힘드니까 그게 힘드니까. 그거 왜 힘들었어 지금? 능력이 없어서 힘들었어? 노력을 안 해서 힘들었어? 뭐야? 명쾌하게 정해져 있지 않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것도 귀인이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귀인이론까지 설명하려면 여러 가지가 단계를 더 거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그래서 삐아제가 뭐라고 한다고 그래서 변환적 추론이라 한다고 그랬지? 연결되고 야구야구 같으신다고? 그럼 안 된다고? 그러니까 뭐냐? 연결시키지 말고 여기만 생각해. 여기만. 예? 아, 예. 요것만 갖고 해야 돼. 근데 연결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대한민국 6단계만 거치면 다 형제 된다고 그랬지? 연결하면 안 돼. 그러니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 단어에서 강조하고 있는 핵심적인 키워드가 뭐냐? 그리고 얘는 뭐를 설명하는 거냐? 갖고 설명을 해야 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네, 그것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8쪽 교육의 개념이 있고요. 그 교육의 개념 중에 이건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만 그 동양 교육의 어원 중에 가로 1번에 동양에서 굵은 글 써 있는 거 뭐라고 해서 항상 제가 다시 한번 교육은 가치 지향적이어야 된다. 제가 1, 2월 달에 과제 냈던 게 있어요. 이제 우리 여러분 제 수업을 들으니까 WH 냈던 것이 있었죠. Why와 How를 써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때 1, 2월 달에 과제 중에 왜 교육은 가치 지향적이어야 되느냐라는 걸 물어봤었어요. 교육은 사람을 기르는 거니까. 그 다음에 교육이라는 것은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것일 때 교육이라는 단어를 쓰지 가치 중립적이면 교육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뭘 쓴다고 그랬어? 훈련.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말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가치 지향적이 된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더 가면 그 가치를 내재적으로 두느냐 외재적으로 두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내재적 목적과 외재적 목적이 있는 거죠. 아무튼 교육은 가치 지향적이 된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막말로 얘기하면 체벌도 가치 지향적이라면 인정될 수 있다. 된다가 아니라 될 수 있다. 말뜻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그게 그때 그 가치가 이제 뭐냐는 이제 얘기하면 안 되고 아무튼 개념은 그렇다. 그래서 교육은 늘 가치 지향적이 된다. 그러면 교육의 정의 방식 뭐 이런 게 있었다고 넘어가고요. 세 번째 피터스 10쪽에 이제 피터스 1, 2월 달 WH에서는 뭐였었냐면 피터스의 교육의 준거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교육을 비판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 6월 달에서는 피터스의 개념을 가지고 이제 논술 쓰기를 좀 서론 쓰는 걸 했었습니다. 근데 이 피터스는 피터스의 교육의 준거는 작년에 자유교육을 시험 문제를 쓰라고 그랬더니 피터스 갖고 썼는데 그건 올바르지 않다. 자유교육은 목적을 얘기한 거고 피터스는 뭘 갖고 얘기하면 교육이 준거라고 그랬잖아요. 이 교육의 준거를 얘기할 때 분석 철학적 관점에서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일자 그대로 분석 철학 하는 거예요. 분석 철학이 뭐죠? 언어나 개념의 명확성을 따진다라고 그랬어. 그래서 우리 기출문제 풀 때 분석 철학에 대한 기출문제가 객관식이 하나 있었는데 그때 얘기할 때는 이 개념, 언어 이거 갖고 얘기했어요. 예를 들면 똑똑하다는 뭘로 하고 얘기할 거냐? 문제에 답 그렇게 써 있으면 분석적 개념 이게 이제 답이었었어요. 피터스가 분석 철학의 개념을 가지고 그럼 교육이라는 것이 뭐냐?
다시 말하면 준 거는 뭐죠? 예, 기준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피터스의 교육 준 거는 뭡니까? 교육이라고 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뭐가 되는 것? 기준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교육에 준 거는 교육의 기준을 설정한 거예요. 교육의 기준을 설정한 겁니다. 무엇이 교육이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때 이게 교육적인 활동이냐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때 사실은 논술에서 적이라는 글자는 별로 좋은 말은 아닌데 그래도 여기서 뭐 다른 걸 쓸 수는 없어요. 교육적 활동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교육적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없는 거 이거 얘기할 때 몇 가지를 갖고 따졌다는 거죠? 세 가지를 갖고 따졌다는 거죠. 첫 번째, 목적과 관련지어서는 뭐라고 얘기했고요? 규범적 준거란 걸 썼죠. 준거예요, 준거. 교육의 목적은 어떠해야 된다고요? 규범을 가져야 된다. 다시 말하면 같이 지향적이어야 되는데 이 말을 써야 되죠. 가치 지향적인데 이게 뭐냐면 내재적 가치를 가져야 된다 그 말이죠. 그쵸? 뭐라고 지금 썼다고요? 뭐라고요? 내재적 가치. 외재적 가치에 두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직업과 관계되는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뭐를 얘기하고 수 있는 거야? 내재적이니까 뭐예요? 교양이다. 넓게는 교양이에요. 그게 뭐고요? 인격과 관계되는 것이고요.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올해 때까지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진 않았는데 이제 7, 8월 때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뭐냐? 다시 한번 꼭 제가 아주 칠판에다 아주 그냥 점을 콱콱 찍을 거예요. 뭐냐? 다시 얘기하면 교육이려면 뭐를 가르쳐야 된다? 목적을 어디다 둬야 된다? 내재적인 것에 둬야 한다. 그러니까 작년 시험 문제 자유교육을 갖고 쓰라고 그럴 때 피터스 갖고 쓸 수 있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피터스는 교육의 준거로 한 개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아셨죠? 세 가지가 전부 다 충족되어야 교육이에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교육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제목이 뭔데? 제목이 뭔데? 교육에 준 거예요. 교육은 목적에 준 거가 아니고 교육에 준 거란 말이에요. 아셨죠? 굉장히 천천히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교육 목적에 준 거 아니고 교육에 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 가지가 뭐가 되는 거예요? 교육의 필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한 가지만이 아닙니다. 목적은 어떠해야 된다? 규범적 준거라는 개념으로 뭐라고 썼다? 내재적 가치를 갖는 가치 지향적이 된다. 서브노트를 보시겠습니다. 규범적 준거. 교육의 목적은 가치로운 것. 그럼 뭐라고 써놨어요? 내재적 가치. 규범적 준거는 일반에 규범적 준거는 교육 목적을 가치로운 것에 둬야 된다. 도덕교육. 다른 말로 하면 자유교육. 그러니까 피터스 저번 작년 시험 문제 자유교육을 얘기하라고 그랬는데 피터스를 갖고 얘기하면 자 자유교육을 설명하라고 그랬지. 작년 시험 문제 잘 들으세요. 자유교육을 설명하라고 그랬는데 자유교육은 교육의 준거 중에 목적과 관계되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2번과 3번은 뭐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를 설명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피터스는 자유교육을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교육이 뭐냐? 그 중에 목적은 가치로운 내재적인 거야 되는데 그 역사적 전통이 자유교육에 있다. 그 뜻이야. 무슨 말이 가셨어요? 그러니까 피터스를 가지고 접근하는 건 한 부분일 뿐이지. 작년 시험 문제 그게 몇 점짜리였었어? 4점짜리였었어. 자유교육 몇 점짜리였어? 한번 볼게요. 자유교육의 관점 4점. 자유교육의 관점에서 자유교육의 관점에서 놀아라고 그랬지 피터스 관점에서 놀아라는 게 아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목이 피터스가 아니고 자유교육인데 왜 거기다 대고 피터스를 갖고 얘기를 하느냐 그 말이야. 사실은 자유교육을 얘기한 사람 우리 기출문제 풀었어. 자유교육을 얘기한 사람 누구서부터? 아리스토텔레스부터. 그거를 써야지 더 맞는 말이지. 그리고 뭘 갖고 하는 거고? 자유교육 뭘 갖고 하는 거고? 7자유과를 갖고 하는 거고. 목적은 어디에 두고 있고? 인격 완성에 두고 있다. 그래서 지금 학교가 지식만 강조했으니까 자유교육적 관점에서 인격 완성에 초점을 두고 교육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되지. 피터스가 왜 나오느냐. 그 피터스 나왔다면, 피터스를 썼다면 4점 중에 1점 줄 수 있습니다. 말 이해되셨죠? 그러니까는 초점을 좀 잘 맞추자. 자유교육을 쓰라는 거지 피터스의 개념에서 자유교육을 논하라는 게 아니다. 그리고 피터스가 자유교육을 주장했다면 요거밖에 없다. 전체적인 것 중에. 아셨죠? 혼돈하시면 안 돼요. 두 번째, 목적이 있으면 두 번째 뭐가 있고요? 내용이 있죠. 그쵸? 그러면 교육은 어떤 걸 갖고 하자? 인지적 안목. 그래서 뭐 인지적 준거 두 번째 안에서 똑같아요. 준거라는 말 또 썼어요. 무엇에다 초점을 둬야 되고 내용은 인지적인 거다. 인지적인 건데 지식과 이해를 거쳐서 어디까지 가야 된다? 인지적 안목까지 가야 된다. 단순한 지식 이해가 아니라 인지적 안목까지 가야 되는데 이 인지적 안목은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어떤 단어가 있다고 해서 해안 이런 단어 제가 썼었어요. 해안. 피터스가 사실 이 교육의 준거만 얘기한 건 아니고요. 그러기 위해서 인격은 인격자가 돼야 되는데 인격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이런 별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왜 피터스 막 그렇게 막 무지하게 팔 필요는 별로 없고요. 왜냐면 피터스가 인격교육 얘기한다고 해서 인격교육을 지금 얘기할 건 아니고요. 교육학에서. 이건 교육 철학에서 무지 얘기하지만 우리는 자,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쪽에 인지적 준거가 뭐라고 되면 가로 열고 교육 내용인데 뭐라고 돼 있어? 지식 이해 플러스 뭐? 인지적 안목. 그리고 도야로서 교육이라고 써져 있어요. 여기 좀 보시죠. 그 도야로서 교육은 이 두 가지가 합하면 도야로서 교육이 됩니다.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도야로서 교육은 뭐와 관계되는 거예요? 형식 도야설이죠. 그렇죠? 여기서 형식이 뭐예요? 형식이. 자, 형식 도야설의 목적은 어디 있고요? 인격 완성에 있고요. 내용은 뭐예요? 지식입니까? 여기서 더 가서 뭐죠? 사고력. 그치? 사고력. 추리력. 자, 보세요. 여기 분필로 이렇게 잘 풀어져. 이게 내가 쓰는 분필로 써야 잘 안 풀어지는데 잘 안 써져갖고. 여기 앞에를 분지르면 잘 써질 줄 몰라. 력. 력. 이게 뭐라고요? 이게 뭐라고요? 형식. 이게 형식이란 말이에요. 이것만 얘기하면 여기 보세요. 여기 지식 이해 요것만 얘기하면 뭐예요? 내용이야. 내용. 역사 내용. 역사를 가지고 우리는 뭐를 길러야 돼?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잖아. 우리 역사 선생님 물어보면 맨날 그러던데 과거를 알아서 미래에 적응하기 위한 거다. 과거에 이런 것이 있었으니까 미래는 그러면 안 된다. 이런 거. 근데 뭐 과거에 그런 해놓고도 또 똑같은 거. 그치? 내가 늘 화낸다고 그랬는데.
징비록 정말로 대단한 책이더만. 임진왜란과 임정재란. 그러지 말자고 썼는데 또 그딴 거 또 하고 있잖아. 대한민국 참 역사교육 역사 선생님 반성 많이 해야 돼. 역사 선생님들 뭐만 가르치는 게 잘못하면 지식만 가르친다. 그게 아니고 뭐를 하는 거? 그걸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는 눈. 그걸 뭐라 그런다? 안목. 그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사고력, 추리력, 기억력 이렇게 해야 얘기하니까 힘이요. 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형식이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여기 보시죠. 첫 번째는 내재적 가치 인격 완성이고 내용은 뭘 갖고 하고 인지적 안목을 갖고 한다면 이 두 개가 합해지면 형식 도야와 관계되는 도야로서 교육관과 맥을 같이 하게 된다. 그래서 거기 도야로서 교육이라는 단어를 써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그 도야로서 교육은 그 인지적 준거만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 규범적 준거와 인지적 준거를 같이 묶으면 도야로서 교육과 관계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도야로서 교육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건 이제 그건 조금 이따 설명하고 그 밑에 걸 보고 위에 걸 그 인지적 도야 책을 설명해 도 이해가 될 거고요. 세 번째는 뭘 쓰고 있고요? 방법을 쓰고 있죠. 방법적 차원에서 뭐라고 부르고 있고요? 예, 과정적 준거라고 얘기해서 과정적 준거.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가르쳐야 되느냐? 과정적 준거에는 뭐를 얘기하고 있고요? 학습자의 자발성을 두고 있죠. 그쵸? 그런데 잘 보세요. 옛날 1월달 수업하는 것 같기도 하고 3, 4월달 수업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보다 더 포괄적으로 지금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알아들을 수 있어서 학습자의 자발성에 과정적 준거를 두고 있다는 얘기는 지식의 내용은 어디다 두고 있는데 내용은 어디다 두고 있는데 인지적 안목을 두고 있는데 방법은 어떻게 해라? 자발성에 둬라라고 얘기한다는 거지. 이 인지적 안목과 자발성을 합하면 무슨 개념하고 비슷해지느냐면은 발견학습하고 개념이 비슷해진다. 왜? 발견학습은 뭐를 발견하는 거? 지식의 구조를 발견하는데, 그치? 지식의 구조를 발견해서 목적은 지식의 구조를 발견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래서 학습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게 목적이라고 그랬는데 아무튼 지식의 구조를 발견하는데 발견학습은 교사 중심, 학습자 중심, 학습자 중심 자발성. 그래서 요 인지적 안목이라는 글자는 뭐하고 비슷한 글자냐 하면은 다른 말로 인지적 안목을 지식의 형식의 개념으로 얘기를 해요. 지식의 형식, 다른 말로는 지식의 구조가 되고 백워드에서는 그거를 영속한 이해력 이렇게 얘기해요. 이해력. 책을 한번 볼게요.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브노트 보시죠. 과정적 준거, 교육의 방법, 학습자의 이해 플러스 자발성. 그 학습자의 이해와 자발성이 같아요. 그러니까 지식을 가르치기는 내용에서 지식을 가르치긴 하지만 학습자의 자발성의 근거를 두고 있다면 단순한 지식은 아니다. 자, 단순한 지식은 분명히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얘는 좀 지우겠습니다. 아까 쓴 건데 얘는 좀 지우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교육을 고찰해보자. 뭘 가지고? 피터스의 교육의 준거를 가지고. 그럼 무슨 말이야 지금?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서 비평 또는 비판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나라 교육을 비평하거나 비판하는 근거를 어디다 두고 있고 피터스의 뭐에 두고 교육의
준 거에 두고 비판해보자. 다른 준거도 있을 수 있는데 피터스의 개념을 갖고 비판해보자. 지금 그 말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내재적 목적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교육은 주로 외재적 목적을 추구하더라. 주로 어떤 거? 예를 들면 주로 어떤 거? 입시 교육. 할 수 없어. 그런데 좀 비판점이긴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작년 시험 문제 첫 번째가 요거밖에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불완전하단 말이야. 이것만 써서는 될 일이 아니야. 자유교육을 설명하라고 그랬는데 문제가 지금 우리나라 교육이 잘못되고 있는 걸 피터스를 갖고 비판해라 그러면 요것만 갖고 비판하는데 교육의 목적. 근데 자유교육을 설명하라고 그랬으니까 피터스가 나타날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두 번째. 내용은 주로 어디다 두고 있고 지식, 암기를 강조한다. 이것도 뭐 때문에? 입시 위주 교육 때문에 그렇다. 다시 말하면 지식 암기는 결국 뭐와 관계되는 겁니까? 형식 도야를 하는 게 아니고 뭐를 얘기한다? 제가 얘기했었죠. 내용 도야라고요. 내용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말이죠. 우리나라의 교육.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제가 얘기했어요. 이 형식 도야로 가려면 여기 아까 썼던 이 형식 도야로 가려면 우리가 수업을 하고 맨 마지막에 뭐를 해야 된다? 일반화를 해야 된다. 일반화. 일반화가 뭐 현실에 적용하고 전이하고 하는 것, 그 일반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맨 마지막에 일반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일반화. 수업에서는 일반화라고 얘기하는 거. 간에는 파지와 전이라고 썼고 헤르바르트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명료, 연합, 개통, 방법. 이것들 얘기한다. 그러니까 일반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수업 시에는 꼭 일반화를 해야 된다. 순수 과학도 해야 된다. 응용과학만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는 맨날 암기만 하고 있단 말이지. 내용도는 주로 암기와 관계되어 저기 썼지만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에 있어서는 학생의 자발성보다는 교사 중심의 강의법을 주로 한다. 교사 중심의 강의법을 하니까 알아듣는 애들은 행복한데 못 알아듣는 애들은 짜증이 나고, 못 알아듣는 애들이 짜증이 난 게 아니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짜증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얘기를 또 하고 앉았어. 저 이씨. 또 짜증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 수준 정도 되면 이 수업 안 들어도 되지, 그치? 여러분들 그냥 봐라.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렇게밖에 수업할 수 없는 게 지금 학교에서도 똑같은 현상인데 어떤 여러분들 중에 누구는 목적만 알고 누구는 내용만 알고 누구는 방법만, 누구는 이 두 개는 아는데 이건 모르는 사람도 있고 이거 두 개 아는데 모르는 사람도 있고 다 아는데 또 다른 거 할 때 모르는 사람 이럴 수. 그러니까 나는 이제 얘기를 다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얘기했지만 플립티드 클래스룸이 참 좋은 것더라 그 말이지. 이거 아는 사람 이거 설명해줘, 이거 아는 사람 설명해줘. 각자 설명해주면서 내 걸 더 확신해가고 더 확실하게 내가 설명하면서 말을 정확히 할 수 있고 굉장히 좋은 방법 같아요. 여러분들도 선생님이 되시면 제일 처음에 와닿는 게 말 뒤지게 안 들어서 이 새끼들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두 번째는 수업 시간 다 엎어져 디비즈 자고 이 새끼들이.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막 이름도 불렀다 뭐 됐다 막 그러는데 나중 가면 에이씨 말 자빠져 자든지 말든지 막 자기 혼자 해야만 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아무튼 그렇긴 한데 좀 한번 여러분들 하는 거 좀 해보면 좋을 텐데.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을 왜 지금 여기서 우리나라의 교육을 고찰했느냐, 피터스의 교육의 준거를 이 세 가지를 외우는 게 중요하진 않을 거란 말이지. 이걸 외워서 뭐 할 건데 정확하게 간다면.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걸 한번 살펴보자. 준거가 이러니까
이해되셨습니까? 책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인지적 중거를 보세요. 인지적 통일 1번. 인지적 중거 교육 내용을 지식과 이해 그리고 인지적 안목에 두겠다. 인지적 안목이란 뭐냐? 넓은 시야, 즉 지식 분야, 영역의 관계를 볼 수 있는 여러 지식들을 볼 수 있는 눈이다. 그럼 이렇게 넓은 시야, 지식의 관계, 여러 영역의 관계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지려면 어떤 수업을 해야 돼? 통합교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개 아무튼 종합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뭐하고 비슷하다? 불원의 지식구조, 교육 백워드의 영속한 이런 거하고 비슷하다. 그렇지. 세 번째 인지적 내용을 강조해 적인적인 것을 부차적으로 간주해서 이게 비판점이 되기도 해요. 근데 지금 이제 피터스의 이론을 비판하려고 우리는 공부하는 건 별로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일이고요. 세 번째 교육 과정의 중요 1번은 교육 과정의 중요는 교육 방법을 학습자 이해와 자발성에 두고 있다. 학습자 이해와 자발성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방법이 있어요. 이해와 자발성. 뭐 하려고? 동기유발이야. 동기유발. 동기유발의 개념이야 이게. 우리나라 교육에 있어서 동기유발이 제일 되지 않는 동기유발을 하려면, 이건 흑백으로 얘기할 수 있어. 동기유발은 교사 중심, 학생 중심, 학생 중심. 이거 철저한, 이거는 거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학습자의 이해와 자발성이라는 글자를 꼭 써야 되는데, 방법적 중거를 얘기할 때는, 과정적 중거를 얘기할 때는, 그게 결국 동기유발이다. 그래서 이번 학습자 중심이다. 교사는 흥미유발에 관심을 가졌는데, 왜? 참여, 즉,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 그런 거 써 있는데 수렴적 질문을 하고 확산적 질문, 수렴적 질문으로 나아가도록 한다. 이 말이 뭐냐면은 이 말은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말을 설명하면은 맨 처음에 넓게 질문했다가 잘 못 알아들으려면 어떻게 해라? 질문의 폭을 자꾸 줄여가야 된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동기유발을 시키기 위해서. 너무 넓게 질문을 하면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고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걸 조금 줄여가면 내가 아는 부분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이지 이건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말이다. 그래서 그 밑에 비교 표시 보세요. 인지적 안목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하면 자발성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결국은 인지적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교사는 협조하고 도움을 가져야 돼. 즉 교사는 학생이 발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질문해 주자. 대표적인 게 질문하자 그 말이에요.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학생의 이해와 자발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제일 좋다. 학생에게 자꾸 질문을 해서 학생을 참여시키는 방법이 제일 좋다. 이때 질문은 이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하는 질문은 확산적 질문과 수렴적 질문 중에 어떤 것이 더 좋다? 수렴적 질문이 더 좋아요. 학생을 참여시킬 때는. 확산적 질문은 사고력을 기르기 위한 거고 수업에 참여시키기 위한 질문은 수렴적 질문이 좋아요. 확산적 질문을 하면 답을 찾을 수가 없어서 관심이 없어져요.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뭔 말이야, 씨발 저거. 관심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크면은, 그러니까는 결국 수업 시간에는 뭐와 관계돼서 수렴적 질문해라. 수업 내용과 관계돼서 자꾸 질문하면 거기다 대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관심을 가지게 된다라는 말이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른 것들은 관심 너무 여기서 뭐 도야라수 교육 이거는 신경 쓸 거 아니에요. 그거 또 중요하다고 또 밑줄 쳐놓을 필요는 없어. 예를 들면 피터스가 얘기한 게 도야라수 교육관과 일맥상통한다는 얘기지. 또 도야라수 교육 쓰라고 그랬더니 또 피터스 갖고 얘기하면 안 돼. 나 참 미치. 자유교육 얘기하라니까 피터스 얘기한 거하고 똑같아. 도야라수 교육을 얘기할 때 누굴 얘기해야 돼? 로크의 능력 심리학을 갖고 얘기해야 돼. 피터스가 그 도야라수 교육을 얘기한 게 아니고 보니까 도야라수 교육과 맥이 같더라. 그런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더라지. 피터스를 쓰라는데 도야라수 교육 쓰면 미친놈이요. 이해시키기 위해서 도야라수 교육을 얘기했을 뿐이야. 그럼 자, 포인트. 암기 이거는 무조건. 피터스, 다시 한번 피터스는 교육의 준거. 교육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 그 판단의 기준을 몇 개로 얘기했다? 3개. 목적과 관계되는 것은 규범적, 준거라는 단어를 써서 내재적. 그래서 뭐 우아함, 가치, 뭐 이런 얘기를, 교양 이런 걸 얘기하는데 주로 자유교육 우리가 얘기한 그거 비슷하다. 그러면 내용과 관계되는 것은 인지적, 준거라는 말로 쓰고 있는데 저 인지는 단순한 지식이나 이해를 넘어 뭐 인지적, 안목,
사물을 파악할 수 있는 눈, 세상을 볼 수 있는 눈, 이런 것은 단순한 내용이 아니고 형식과 관계된 로커에겐 그런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과 관계된 뭐라고 쓰고 있다? 과정적 준거. 과정적 준거.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가르쳐야 되느냐. 그 과정은 항상 학습자의 이해와 자발성이 들어야 된다. 그래서 학습자의 자발성뿐만 아니라 이해까지, 그래서 학습자 이해와 자발성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외워라 라고 얘기하는 거는 피터쌤의 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학습자 이해와 자발성의 근거를 두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브루노의 발견학습하고 조금 맥이 같아진다. 브루노의 발견학습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피터스 얘기하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제발 덕분에 좀. 그건 이해를 시키려는 거, 이해를 시키려. 시험 문제 브루노의 발견학습과 비교가 이게 안 나니까 그냥 이해를 시키려는 거. 그러니까 이해를 시키려는 거에 관심 있고 핵심은 관심이 없어. 이해를 시키려는 거 관심이 있지. 이해를 시켜. 선생님 저 이해 안 되는데 그럼 넘어가도 돼. 이해 안 해도 돼. 이것만 갖고 되면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준거를 얘기했으니까 이것만 갖고 얘기할 필요는 없으니까 뭐까지 얘기했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좀 제대로 응용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나라 교육을 갖고 얘기한다면 우리나라 교육은 주로 입시와 관계되는 외제적 교육. 가치를 두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내용도 외제적 가치와 관계된 입시와 관계된 암기만을 강조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방법 면에서 학생의 이해와 자발성보다는 교사 중심의 강압적인 수업을 하고 있더라. 전달식 수업을 하고 있더라. 무슨 말이 이해됐어요? 또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하나 내가 쓰는 거예요. 또 그것도 아니야. 학습자 이해와 자발성 이런 개념은 결국 오스벨의 유의미학습, 수용학습 이런 개념하고도 관련이 맺어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사가 가르칠 때 학습자 이해와 자발성을 얘기할 때는 발문만 설명하지 말고 뭐도 같이 갖고 설명하면 돼. 오스벨의 유의미학습처럼 학생들이 알고 있는 걸 갖고 얘기한다면 학생들이 이해하고 자발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그건 설명할 때 그런 거 써먹으면 돼. 근데 그게 주는 아니란 말이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학습자의 이해와 자발성에 질문을 던진다고 얘기된 거 이거는 뭐 갖고 설명할 때 이거 쓰는 거 질문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질문은 안 써도 돼. 근데 질문을 왜 설명한 거야? 학습자 이해와 자발성을 높이기 위해서 교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질문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그런 게 있다는 거지. 근데 질문이 중요한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질문만 머릿속에 집어넣고 또 뭐 어마어마한 거 하지 말고. 그러니까 질문이 생각 안 나면 안 해도 되었던 의미에서. 근데 이제 조금 이제 논술에 있어서 풍부성이 있으니까 그 풍부성을 얘기하려면 그러기 위해서 교사가 질문을 사용하다든지 오스벨의 유의미학습처럼 학습자 인지구조를 파악해서 설명하면 학습자 이해와 자발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게 필요한 재료일 뿐이지 그게 초점은 아니야. 알겠어요? 그래서 질문이나 유의미학습 같은 유의미학습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수용학습. 수용학습이니까 학생들이 강제적이지 않은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피터스의 개념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면 교육의 규범적 정의라고 되어 있어. 주입. 넘어가요. 주형으로서 교육하는 행동주의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왜? 이건 시험 문제 나진 않지만 제가 늘 강조했었죠. 행동주의 그러면 뭐 설명할 때 또 이해할 때 이게 필요해. 기능론. 기능론은 행동주의적 관점에서 주형으로서 교육관이에요. 그러니까 교사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론은 교사가 학생들을 능력을 키우는 데 초점 있는 거니까 그런 관점. 세 번째 이제 여기 도야로서 교육관 지금 나온 거. 이 도야로서 교육관도 별표를 해놓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시험 문제 도야로서 교육관을 가지고 설명해라라고 시험 문제 날 가능성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이 도야로서 교육관 갖고 설명하는 것도 있지만 어느 관점에서 시험지를 낼 가능성이 있느냐면 도야로서 교육관 이건 너무 넓어. 그런데 뭐를 갖고 설명할 때 이 개념을 갖고 써야 되느냐면 전이 이론 중에 조그맣게 형식 도야설이라는 게 있어요. 전이 이론 중에 형식 도야설. 여기 있다. 127쪽에 보시면 형식 도야설이 있어요. 전이론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는 게 형식 도야설이에요.
거기다가 별표를 좀 하나 해 놓으셔야 돼요. 다른 거는 몰라도 형식 도야서는 꼭 외우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 형식 도야 할 때 그 도야가 도야로서 교육관이고 그거를 형식 도야라는 개념을 쓴다. 내용 도야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형식 도야설 거기 지금 127쪽에 썼죠. 127쪽 거기 보겠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가야 되는 거니까 127쪽에 형식 도야설은 도야로서 교육관이다. 그리고 능력 심리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로크가 얘기하는 개념인데요. 이렇게 개념을 써야 돼요. 그리고 거기 보면 교과형 교육과정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여전히 교과형 교육과정을 기본으로 해요. 왜? 교사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의 교육은 모든 목표를 어디다 두고 있어요? 입시 위에 두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입시에 두고 있을 때는 입시를 얘기할 때는 제일 특히 중등 더더욱 그렇고요. 입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결국은 단순한 지식을 암기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누구 중심이 되는 것이고 교사 중심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뭐 구성주의가 어쩌고저쩌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학교를 들여다보면 뭐다? 교과형 교육과정이 작년 시험 문제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하려고 보니까 지식은 높아졌는데 인간성이 개판이 되었다. 그치? 그거 얘기잖아. 결국은 교과형 교육과 대한민국의 현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현실이니까 결국 시험지를 내면 대한민국의 현실을 내는 것이 뭐 미국을 낼 이유가 없잖아. 미국 선생 뽑는 게 아닌데. 그치? 그러니까는 뭘 갖고 시험 낼 수밖에 없다. 이 도야로서 교육관과 관계된 이 형식 도야설의 개념이 시험 문제를 풀다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녹아져 있어요. 작년 시험 문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형식 도야설을 갖고 써라라는 말은 없었지만 동일해요, 개념이. 말뜻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형식 도야설이라는 개념, 교사 중심의 수업, 우리가 지금 이 대한민국 현실이 이렇다. 초등은 아니지만 중등, 특히 중등 중에서 고등학교는 거의 이거지 뭐 무조건 그치? 외워 이 새끼야. 그러고 그치?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는 도야로서 교육관을 우리가 얘기를 해야 돼. 무슨 말이냐? 형식 도야설을 학교가 주장은 하지만 형식 도야설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데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중에 제일 좋은 시험 문제 거리가 된다는 거지. 표방은 형식 도야를 표방하는데 학교에 가면 전부 다 뭐라고 돼 있어요? 전인적 인간 양성 이렇게 써 있어요. 교훈에 그거 안 써 있는 학교 하나도 없어요. 전인적 교육, 지식 위주의 교육 이거 써 있는 한 군데도 없어요. 심지어 실업계에 가서도 기술인 양성 이것만 써 있게요? 아니에요. 기술인 양성만 써 있지 않아요. 올바른 인간 육성 이렇게 써 있고 그 밑에가 기술인이 어쩌고 뭐 이렇게 써 있어요. 전부 다 인간을 기르는 게 초점이 두고 있는데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교육은 어디로 가고 있다? 형식 도야를 앞으로 표방하지만 뭘로 가고 있다? 내용만을 강조하는 교육을 하고 있다. 그걸 갖고 작년은 자유교육을 갖고 목표를 설정해 이렇게 얘기를 한 거란 말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시험 문제. 그래서 꼭 알아야 되는 거다. 다시 앞으로 오시죠. 도야로서 교육관. 그래서 도야로서 교육관에 별표를 해놔라. 그리고 거기다가 얘기를 해놓으라고요. 도야로서 교육관 갖고 시험 문제는 내진 않겠지만 어느 관점에서 시험 문제를 낼 가능성이 많다. 관점이 형식 도야설의 관점에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시험 문제를 낼 수 있는 거다. 오케이? 그래서 도야로서 교육관의 시험의 유형은 어느 쪽으로 나올 수 있다? 형식 도야설의 관점. 형식 도야설 그러면 안 되고 형식 도야설 관점. 이해되셨죠? 대표적인 예가 뭐다? 작년 시험 문제 자유교육 그거다. 그 도야서 교육관서에서 다분히 교사 중심이에요. 다분히. 왜 다분이란 말 썼어요? 왜? 지식을 일단 가르치는 거니까. 1단이야. 1단은 지식이고 2단은 피터스는 인지적 안목, 인격 완성이야. 그러니까 1단은 지식이기 때문에 다분히 교사 중심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의 마음을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교사 중심일 수는 없다는 거지. 이해되셨죠? 일단은 그렇다. 도야란 뭐냐?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갈고 닦는 것이란 말을 쓸 때 어떤 개념을 제일 많이 썼어요? 기출문제 보면 훈련을 중시한다. 훈련을 중시한다 개념을 써놓으셔야 돼요. 훈련. 마치 무엇처럼? 근육처럼. 이거를 뭐라고 그런다? 능력, 심리학이라고 한다. 훈련을 통해서 갈고 닦아. 그래서
근육의 양을 많이 늘리듯이 마음의 힘을 길러야 된다. 마음의 힘. 그 마음의 힘을 뭐라고 불렀다고? 능력. 그게 형식이야.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갈고 닦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인격 도야. 즉 도야의 목적은 인격 완성에 있고 자유교육과 맥을 같이 합니다. 자, 도야라는 말은 뭐라고요? 갈고 닦는 것. 뭐처럼? 근육처럼.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훈련이 필요하다. 그럼 학교에서는 이 훈련이 뭐겠어요? 맨날 연습 문제 푸는 거예요. 연습 문제 푸는 거예요. 연습 문제 푸는 거. 학교로 얘기한다면 공부하고 연습 문제 풀고 하는 것들이. 그 기업반의 자유교육, 표준적 교육관 작년에 자유교육의 개념이 나왔었죠, 그렇죠? 이제 자유교육 뭐 많이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자유교육은 그 두 번째 보니까 필수 요소 뭐라고 돼 있어요? 인격 완성이죠, 그렇죠? 그래서 자유교육은 인격 완성. 그 작년 시험 문제가 인격 완성을 써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점, 즉 자유교육은 지식과 이해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자유로운 발전을 가져오는 겁니다. 지식과 이해를 추구하는 교육이므로 그것은 합리적 마음의 발전을 지향하는 교육이다. 그래서 교과, 7자유과라는 개념이 있어요. 아리스토텔 이런 거 썼는데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니은번은 이제 형식 도야를 다른 말로 일반 도야라는 말을 써요. A번 마음의 형식 뭐라고 해? 그게 지각, 기억, 상상 이게 아니고 지각력, 기억력, 상상력, 추리력 이렇게 써야 돼요. 단순히 기억하는 게 아니고요. 기억할 수 있는 힘. 그냥 추리하는 게 아니고 추리할 수 있는 힘과 같은 심리적 활동. 근데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의 형식이다. 이 형식을 마음에 여러 가지 형식이 있대요. 기억하는 힘도 있고 추리하는 힘도 있고 거기 뭐 상상하는 힘도 있고 기억하는 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기출문제 5월 달에 그러니까 5월 달 수업 안 들었다고 너무 섭섭해하지 말고 수업하면서 내가 이렇게 자꾸 말씀해 드릴 거예요. 기출문제 풀 때 이런 개념을 뭐라고 썼냐면 여러 가지 생각하는 능력들 이걸 뭐라고 해서 부소 능력 이런 말 썼었어요. 부소 여러 가지 부소 능력이 있다. 여러 가지 생각하는 힘이 각각의 인간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부소 능력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부소 능력은 어떻게 보면 현대 과학으로 보면 맞아요. 우리는 모르지만 뇌가 가는 사람들은 뭐 슬플 때 어느 뇌가 활성화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렇지? 사랑하면 어느 뇌가 활성화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게 일종의 어떻게 보면 로크가 생각했던 부소 능력이야. 생각해 힘이 있다는 거 다 이렇게 말뜻 이해되셨죠? 그런 거. 그런 것도 이제 인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부소 능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억력, 사고력, 상상력, 추리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뭐라고 부른다? 단순한 내용이 아니고 뭐다 이거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힘이니까 뭐라고 불렀다? 형식이란. 이게 이 여러 가지 형식을 갖고 있는 걸 이거를 로크가 주장했는데 로크가 무엇에 기본을 두고 주장한다? 능력, 심리학이다. 이런 각각의 능력을 길러야 된다는 거야. 각각의 능력. 어떻게 보면 가든의 다중지능하고도 비슷할 수도 있어. 어떻게 보면. 그치? 다 각각 이렇게 능력이 있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로크의 형식도 해서 조금 비판받긴 하지만 이거 대단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형식을 기르기 위해서는 B번에 수업의 일반적인 것 중에서 뭐를 강조한다? 일반화와 비슷하다. 그렇지? 알겠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었던 거죠? 이런 것들이 다, 뭐, 77도 해봤던 거, 세 번째, 동그라미 2번. 그래서 이러한 도야의 목적은 인격 완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교과를 통한 교육, 교과를 통한 교육. 그 우리나라는 독서, 서양은 7자유과이다. 그래서 인격 완성을 위한 과목이지, 암기 과목이 아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우리가 기출문제 풀 때 이런 거 있었어요. 어렵고 힘든 과목을 공부해야 되는 목적이 어디 있다. 어렵고 힘든 과목을 공부해야 되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 인격을 완성하는 데 있다라는 게 있지. 뭐 이게 이제 거기 나온 독서와 관계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4서 3개월 공부하고 우리로 얘기하면은 기본 국민 공통교육과정, 공통교육과정과 선택교육과정에 해당하는 뭐 음악을 배우고 체육을 배우고 수학을 배우고 하는 것들이 선생님이 어려운데 왜 배워요? 이유가 뭐다? 네, 능력을 키워서 인격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지 피타고라스 정리를 외우는 데 있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현실은 뭐라고? 외워야 된다. 그치? 적용은 못해도 일단 외워야 된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교과를 공부하는 이유를 어디에도 두고 있다. 도야로서 교육관에 근거를 두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 보세요. 피터서 같은 개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식과 이해를 통해서 뭐까지 가는 거? 인지적 안목,
그리고 어디로 가는 거? 넷째적 목적인 인격을 완성하는 거. 그렇게 본다면 아까 뭐하고 비슷하다고요. 이 두 가지를 합하면 도에로스 교육과 굉장히 관련이 깊다. 알겠죠? 일종의 형식 도야설의 개념이죠. 또 우리 3번. 이러한 도에로스 교육은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원초적인 지식 습도를 강조하고 따라서 도에로스 교육관을 통해서 인격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마음의 내면성을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역할이다. 교세.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얘기했어요. 영어 선생님은 뭐를 하는 거라고요? 영어라는 과목을 통해서 사람을 기르는 거고, 체육 선생님은 뭐를 하는 거? 체육이라는 과목을 통해서 사람을 기르는 거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제가 농담 삼아 얘기를 했었는데 뭐 얘기했었냐면 제가 예전에 제가 얘기했었죠. 특수체육 딱 들어갔더니 애들이 모두가 탁탁 일어나다니 막 무슨 뭐 오야봉 나타난 것처럼 막 안녕하십니까 좀 이렇게 진짜 농담 아니고 탁 일어나더니 내가 문을 열고 탁 들어갔는데 모든 애들 탁 들어갔더니 전부 다 진짜 앉아있다가 내가 딱 들어가니까 전부 탁 들어갔는데 내가 일제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내가 수업 안 했어요. 그 시간에 한 시간에. 야, 이 씨발놈들하고 욕하면. 아, 기분 확 나쁘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너네들은 체육인이냐, 교육하는 사람이냐? 근데 체육인입니다! 나가, 이 개새끼들. 거기 교수들이 그렇게 가르쳤어. 특수체육 교육과인데, 특수체육을 전공한 사람 하나도 없고, 사회체육 전공한 사람들이 거기서 앉아서 걔네들을 가르친 거야. 학교가 이렇게 개편이 되면서. 그 나중에 이제 특수교육 전공하신 분들이 오긴 했지만 맨 처음엔 전부 다 사책과 교수들이 특수체육 교육과들을 가르치는 거야. 그래 뭐 지네는 체육인이니까 얘네들도 체육인이지. 그러니까 전부 다 일어서는 거야. 반장이 막 인사하듯이 팍 진짜 이 개새끼들아 그러면 욕합니다. 야 이 새끼다 니네가 체육인이라고 이 씨발들아 그러면 욕 진짜 많이 했어요. 1시간 동안 내내 얘기했어요. 막 기분이 막 갑자기 나빠지더라고. 그러니까 니네는 체육 가르치는 거냐, 체육이라는 그 과목을 가르치는 거냐,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냐, 체육입니다! 또. 그래서 제가 정신을 뜯어보죠. 내 수업 시간은 그렇게 안 해도 돼. 다른 전공 선생님한테 그렇게 해. 그분들 그러니까. 너네는 체육이라는 걸 통해서 그 특수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지, 너네가 체육을 가르치는 게 아니다. 맞는 말이죠. 그게 뭐예요? 형식도야죠. 나는 역사 선생님이니까 역사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역사라는 거를 통해서 인간을 가르치는 거고. 나는 수학이니까 수학을 통해서 인간을 가르치고. 오늘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내가 가르쳐야 될 도구가 다를 뿐이지 목적은 동일해야 된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사서 선생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을 기르는데 어떻게 하면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서포트 해주는 거지. 이런 책이 어떻고. 그게 해야 될 일이지. 영양사와 영양교사는 달라요. 여기도 있겠죠. 영양사는 그냥 칼로리만 측정하면 돼요. 막말로. 근데 영양교사는 그렇지 않아요. 영양이라는 걸 가지고 아이를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영양교사는 가서 칼로리만 측정하고 대장균 있는 거 없는 거 이것만 하면 영양사 갈 일이에요. 영양교사 갈 일이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보건교사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비교과 교과인데요. 그게 아니에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체육 선생님은 체육이라는 걸 통해서 하는 거고 영양교사는 영양이라는 아이들의 밥을 먹고 이런 훈련을 통해서 하는 거고 보건교사는 보건이라는 그 관점을 갖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 개념이지 그걸 동일하게 보면 안 된다. 저 귀신이 왔다 갔다 하는 문이 열렸다 닫혔다. 그치? 귀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다시 한번 꼭 좀 비교과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비교과니까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뭐 이게 아닐지 모르지만 다 다른 입장에서 하죠. 그럼 내가 이런 얘기. 자, 교육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교장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 표현이 맞아 안 맞아? 교장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학생을 교육하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교장은 학생을 교육해야 안 해? 안 해? 수업을 안 할 뿐이지 교육은 한단 말이야. 알겠지? 이거야 이거. 나는 비교과 선생님이니까 교육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수업을 안 할 뿐이지. 교육은 해야 된단 말이야. 무슨 뜻인지 아셨어요? 그 교육이 비교과 선생님도 피터스가 얘기할 때 이래야 된다고. 알겠지? 햄 한 조각이 몇 킬로칼로리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걸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도 학생을 교육하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교감 선생님이 이렇게 돼 있어요. 교감 선생님도 학생을 교육하며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뒤에 가면 복수교감이라고 혹시 아세요? 복수교감. 학교가 큰 36학급 넘어가면 교감을 2명을 둘 수 있어요. 그렇게 둘 수 있어요? 그럼 그 중에 한 교감 선생님은 수업을 담당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 학생을 교육하면 앞에 똑같아. 그리고 복수교감에서는 수업을 담당할 수 있다. 수업과 교육은 다른 거야. 그러니까 복수교감 선생님, 복수교감 2명 있으면, 복수 2명일 때, 한 교감 선생님은 자기 과목을 가르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누가 가르치겠어? 그러나 가르칠 수업을 담당할 수 있다. 알겠지? 교육과 수업, 잘 봐, 다시. 여기다 아예 쓰자. 교육에 준 거지, 수업에 준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야. 수업에 준 거라고 착각하지 마라. 나하고 이제 공부한 사람들은 비교과 선생님이라고 해서 얘기할 게 아니야. 똑같아. 교육을 똑같이 담당하는 거야. 단지 수업을 조금 하고 많이 하고 덜 하고 이 개념일 뿐이지. 아셨죠? 그러니까 행정실에 있는 사람은 교육이라는 단어를 쓰면 돼, 안 돼? 안 돼. 거기는 행정이야. 교육이 아니야. 그 사람들은 피터스가 얘기한 것 같고 그 사람들을 측정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행정실에 있는 사람들은 선생님이라 부르면 안 돼. 정확하게는. 이게 뭐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다? 도야로서 교육관의 근거를 두고 있는 거다. 성장수 교육관 넘어가고 성장수 교육관 뒤에 이제 자연주의 철학인데요. 자연주의 철학은 누구 관점에서 얘기할 때는 알 필요가 있다? 루소. 예. 그러니까 루소를 교육사 쪽에서 날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 그러면서 또 이제 루소는 한번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수업도 맨 마지막에 가서 또 시간이 좀 남으면 정말 5, 6월 달처럼 서양 교육사의 루소 조금 보겠습니다만 그런 관점을 보고 뭐 5번 계명 그다음 6번 자아실현 이런 것들 뭐 그지 뭐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실존주의 할 때 자아실현 앞으로 다시 와서 좀 보겠습니다. 자아실현 그러면 여러분 누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에요? 메슬로우. 그러니까 메슬로우는 저번에도 되게 목소리 높이고 막 욕하면서 수업했잖아, 그렇지? 자아실현 메슬로우 갖고 얘기할 때는 동기발이죠. 메슬로우도 동기발. 그럼 메슬로우는 어떻게 동기유발 시켜라? 자아실현하도록 동기유발 시켜라는 게 목적이지 무슨 뭐 생존의 욕구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자아실현이 중요한 것이지 생존이 어떻고 뭐 종교이 어떻고 이건 아무 말도 아니야. 그건 개판이야. 왜? 여러분도 알다시피 허즈버그의 동기 위생 이론에 의하면 허즈버그는 뭐를 주장하는 거야? 동기와 위생주의 뭐를 주장해? 동기를 주장하지 위생을 주장하는 게 아니잖아. 있기는 하지만 메슬로우도 똑같아. 밑에 있긴 하지만 뭐를 주장해? 자아실현을 주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초점 여기다 둬야 돼. 근데 올해 시험 문제가 개떡같다고 그랬잖아. 2개가 있는데 전문직도 있고 관료제도 있는데 지금 전문직으로 가야 된다는 게 막 99%인데 이 관료제 내고 앉았으니 이 조선시대 사람이지. 이 이상한 문제라니까. 시험 문제가 개떡같은 문제.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야. 뭐든지 시험 문제 낼 수 있지. 근데 관료제 교사를 뽑는 게 아니잖아. 전문직 교사를 뽑는 건. 그럼 초점이 전문직이 맞춰야 되는데 관료제를 냈다는 얘기는 속성을 모른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책은 있지만 이해되셨어요? 개념이? 그러니까 작년 같은 문제는 굉장히 좋은 문제지. 학교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좋은 문제잖아요. 작년 문제는 내가 누군지 모르지만 아주 칭찬받아 마땅해. 여러분들 욕 뒤지겠지. 씨발 그럼 이런 문제고요. 근데 그 사람을 욕했어? 가르치는 사람을 욕했겠지 뭐. 아무튼 자아실현 아무튼 교육의 구성 요소 이렇고 뒤에 교육의 과장 이렇고 그 다음에 챕터 2 15쪽에 교육의 유형 이거는 잠깐 10분 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 뒤에 가셔서 좀 쓰십시오. 아직 안 쓰신 분들은. 네.